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도저히 친구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쪽팔리고 낯뜨거워 말 못했던 고민을 사연을 통해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내기십니다. 저희 엄마는 서울에서 쭉 나고 자라셔서 이곳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시고, 시어머니란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쭉 전남 지방 쪽에 사시다가 시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직장 때문에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요. 남편이 정확히 5살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0년 전이었고, 그 당시 저희 시어머님 나이는 대략 30 초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딱 지금의 저희 나이대셨죠.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알바를 하던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둘 다 당시 알바하고 취업 공부하던 때였는지라 서로 친해질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그리고 이내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어요. 뒤늦게 사랑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이 풋풋해서 신입사원 생활을 하며 마음이 힘들던 와중에 자연스레 남편한테 기대게 되었고, 나름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여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운 좋게 시까지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니 벌써 결혼한 지는 1년이 되어가는 중이네요. 결혼 준비를 하는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극구 반대를 하신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엔 저희 신랑만 보고서는 딸과 같은 신입사원에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다못해 시댁까지 요즘 집값 높은 세상이라지만 아파트 한 채 없이 빌라에 거주한다며 딸내미 고생길이 훤한데 어느 부모가 20대에 시집을 보내냐면서 거의 알아누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냥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라리 안 하거나 30이 훌쩍 넘어서 해도 요즘 세상이 늦은 게 아니라며 그렇게 훈계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직장을 다니며 돈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아니 오히려 더 기울어지는 처지의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속상한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남편의 시댁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기에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저희 엄마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본인이 직접 저를 끼지 않고 나서서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돌렸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꽃 한 송이를 전해드렸다든지, 저하고 평생토록 잘 살아가겠다고 손편지를 주기적으로 써서 준다든지, 남자가 직접 도시락까지 싸서는 주말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전해주는데, 저나 엄마나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해주는 그 선물들이 너무 고마워서 대대로 감동을 받았었죠.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을 먼저 기다리시는 것도 같고, 저는 저대로 저희 엄마한테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마음 돌리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더 마음이 갔네요. 결국 이렇게 저희 부부는 반대를 하던 엄마의 마음까지 직접 돌려놓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게 되고 나서는 남편의 엄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상견례만 해도 무려 3번을 했습니다. 가볍게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결혼 준비는 자식들이 어찌저찌 알아서 하면 될 문제기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신 바람에 엄마가 이 결혼을 다시 뒤엎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기껏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허락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랑 트러블이 많아서 한 번으로는 상견례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가장 처음 상견례를 했던 날에는 저와 남편조차도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남편의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부터, 그래서 사치로 그런 명품을 살 돈이 분명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 상태였고요. 몇 번 저희 엄마한테 결혼 허락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 밥을 먹었던 남편도 솔직하게 자기 집에 대해 말을 해줬어서 저희 모두 남편과의 결혼으로 돈 욕심과 돈 걱정을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었는데요. 남편의 말을 뒤집기라도 하듯이 시어머니는 루비통 로고가 쨍하게 박혀있는 가방에 루비통 스카프, 그리고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무슨 책모자까지 쓰고 오셔서는 심지어 거기에도 구찌 마크가, 입고 있는 옷에도, 그리고 바지 엉덩이 부분 주머니 위에도 로고가. 아,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아빠가 몇 번 엄마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부부 동반 모임에 들고 나갈 샤넬백 2개 정도는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런 엄마조차도 사돈될 집안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러 샤넬백은 놔두고 제가 매는 가방 안에 챙기셔서는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리 번지르르게 하고 된장녀 마냥 치라고 오시니 저와 남편을 포함해 저희 부모님 둘 다 아주 질색팔색했어요. 대화 자체도 사돈은 그 나이에 명품 하나 없냐며 그건 무슨 가방이냐고 대놓고 물어보질 않나. 나는 우리 며느리가 예쁜 거 많이 사주는 그런 돈 잘 쓰는 며느리였으면 해. 하면서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건네며 쳐 웃질 않나. 딱 봐도 거칠애를 많이 하는 철없는 시엄마 같다며 저희 엄마는 그날 자리에서도 말도 없으셨고 집에 가서는 다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또 들어 누우셨어요. 남편은 절대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며 자기 엄마가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날 어디서 그 명품들을 다 얻어서 들고 나오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바로는 아휴 시어머니가 글쎄 명품 렌탈샵에서 상견례 때 입으로부터 가방까지를 싹 다 자기 아들 카드를 털어 그거 렌탈을 하셨다더군요. 겨우 그 상견례 한 번 하는 자리를 위해서 거의 몇백을 우습게 할부로 그어버렸고 그도 돈이 모자르다며 주변 지인들한테서 돈을 쥐어주고 막 빌려서 입은 거래요. 그 말에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되실 분에 실망을 했고요. 거칠애의 그 정도로 환장하는 아줌마는 정말 질색팔색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또 겨우 어찌저찌 남편이 엄마를 잘 구슬려서 다시금 이번엔 제대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적인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저희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티를 내지 않았었기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선 잘 몰랐고 단지 자기 아들이 본인이 쪽팔려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상견례 때도 느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입이 정말 팔불출이시더라고요. 첫 상견례 땐 한정씨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도 자기 전몰 적에는 고급 식당을 많이 다녀봤었다며 그때 사귀던 남자애들이 본인을 가만 놔두질 않고 데리고 다녔다는 다소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게 웃긴 말들을 서스럼없이 꺼내셔서 저희 엄마 아빠가 귀를 의심하게 만드시더니 이번에는 옷까지 다 멀쩡하게 입고 오셔서는 한다는 말씀이 옷이 많은데 우리 사돈 기죽을까봐 대충 입고 왔어요. 나더군요. 저번에 입고 온 옷들 다 렌탈한 거 그 자리에 있던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알고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가 모르는 줄로만 알고서 계속해서 명품 브랜드 얘기를 꺼내며 거기 옷이 참 좋은데 사돈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든지 사돈은 모르시겠지만 이라는 전제로 말을 시작해서는 사돈도 언젠가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약 올리는 듯한 말로 마무리를 짓고 남편은 또 중간에서 땀 삐죽삐죽 흘리며 저희 엄마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고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한심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열받아 죽겠다는 듯 꽃바람을 슝슝 끼고 계셨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도 정말 기적적으로 밥만 먹으며 끝이 났습니다. 결국 또 엄마는 사돈 얘기 듣기 싫다고 나중이 되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신 바람에 제대로 결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 급기야 이번에 각자의 아버님들만 모신 채 세 번째 상견례를 가지고 나서야 겨우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시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쪽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도 대주지를 못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전셋집에 살 수는 없다며 저희 친정집에서 돈을 꽤 보태주셨어요. 그걸로 남편도 두고두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 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마냥 자존심에 걸리고 껄끄러우셨나 보더라고요. 자식들 신혼집을 차려준데도 고맙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말 한마디를 없으시다가 끝내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한복 사달란 말씀이셨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명품 한복값이 200만 원이라면서 그걸 해주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바람에 엄마가 집 하나 사는데 그 나이 먹고 자식한테 5천만 원도 못 보태주는 주제에 어디서 애물까지 요구를 하고 앉아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치셔서는 남편이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하고서 애물 예단을 생략시켰네요. 당연히 한복은 각자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튀고 싶으셨는지 어디서 빌려온 휘황찬란한 야광색 한복을 입고 계셨던 바람에 엄마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자식 결혼식이 아닌 자기 패션쇼 하려고 결혼식 온 사람이라며 식장서 찍은 가족사진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욕하신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더 들고 시집을 왔다면서 혹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만만하고 우습게 볼까봐 걱정되셨는지 틈만 나면 전화를 하셔서는 한다는 소리가 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한테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 면서 자주 찾아오고 자주 인사를 하려는 훈계를 하셨고 또 며느리가 남편을 귀하게 섬겨야 집이 잘 돌아가고 남편이 밖에서 기피하고 돈을 벌어온다면서 저한테 남편 기분 상하게 할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전체가 도대체 얼마나 조심하고 남편을 떠받들며 살아야 시어머니가 만족하실런가 싶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으나 일단 알겠다고만 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꼭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시면서 절 난처하게 만드셨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상견례 때 너네 엄마가 너무 처지셔서 내가 난감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엄마가 마치 너무 못생겼었고 본인은 눈에 띄게 예뻤다는 식의 대화를 꺼내거나 명품 한번 두르고 사돈을 만난 적이 없던 저희 엄마를 기억해내며 근데 너네 집은 해오면서 어째 니네 엄마는 명품 가방 하나 없니?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들었던 가방이 렌탈한 명품이란 걸 숨기고 오히려 저희 엄마는 명품이 없다며 슬쩍 까내리시더라고요. 아휴, 확 그냥 어머니 그때 들었던 가방 다 렌탈한 거라면서요? 라고 비아냥거리고 싶었던 것을 바보처럼 전 또 꾹꾹 참았죠. 내세울 건 정작 하나 없는 분께서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저리 입으로는 남과 비교를 하면 자신을 우위로 삼고 싶어 하고 없는 살림에도 돈 많은 척은 해야겠어서 명품을 렌탈이라도 해야 하고 어쩌다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되었나 싶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잘 키워놨는데 어쩌다 엄마란 사람은 저 모양인지 참 신기한 집구석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저와의 직접적인 트러블은 없었고 저희 엄마하고도 결혼식 이후로는 더 부딪힐 일이 없어서 말싸움이나 더 빈정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저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참고 말을 전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러던 중 결국 중간에서 시어머니 등살을 당해내던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어코 두 분이 결혼식 후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함께 마주하게 되며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간 쭉 왜 집들이를 안 하냐며 전화를 하실 때마다 집 초대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야 물론 코로나를 들먹이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도 간간히 엄마 혼자만 집에 오시게 하고 집들이를 미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면 제가 요리하고 정신없이 밥을 차려내야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직접 돈 주고 집을 사주신 장본인이기도 하시고 매번 올 때마다 저 걱정해서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오시는지라 당연히 시어머니와 비교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새해엔 그만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자는 마음에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혼자만 초대를 할 수 없으니 시아버지까지 딱 둘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집들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본인 먹고 싶으셨던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까지 하셔서 저한테 이틀 전에 건네주셨고 저는 그거 한다고 이틀 전부터 남편이랑 장을 보러 다녔죠. 사실 중간에 한번 엄마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요리법도 좀 익혀뒀고 씩씩거리며 이 시국에 웬 집들이에 자기 먹고 싶은 걸 나열해서 음식 시키는 시엄마가 어디냐며 또 수학이 너머로 욕을 하셨지만 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며 엄마를 다독이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들이당에 시어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4시간을 무려 일찍 집에 오셔서는 반나절 내내 TV 보고 드러누워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제 집 드나들들 돌아다니고 냉장고를 털어 드시는 겁니다. 집들이 요리를 마무리 짓는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커피 타달라고 하고 과자 없냐고 하다못해 백세주나 복분자 같은 거 없냐고 막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뛰쳐나가 술을 사오기도 했어요. 남편을 시키려 했는데 어머님의 아들 얼굴 오랜만에 봐서 보내기 싫다고 잡고 계신 바람에 그 5분 거리 슈퍼까지 제가 요리하다 말고 다녀왔네요. 그러다 아직 밥이 다 완성이 안 돼요. 부엌에 서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 저희 친정 엄마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던 엄마는 소파에 드러누워 저희 남편을 옆에 꼭 끼고서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저걸 때려 말어 하는 식의 눈빛을 저한테 보이고 고민을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채만 차린다고 소파에 바로 앉으셔선
어머, 사돈이 웬일이에요? 라며 물었고, 시아버지로부터 저희 남편은 하필 그 순간에 장모님이 들어오셨다고 바짝 긴장해서는 제자리에 서성이며 엄마한테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엄마는 최대한 저희 시아버지를 마주보며, 네, 제가 밖에서 저희 애를 봤는데요. 혼자 슈퍼를 갔다 급히 뛰어가더니 집에 와보니 이번에 또 혼자 부엌에 있네요. 라고 말을 했고, 저희 남편은 쩔쩔대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주다 잠시.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가 저 걱정된다고 일찍부터 저희 아파트에 와서는 집에 들어올까 말까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고민할 것 없이 제가 후다닥 슈퍼 뛰쳐나갔다가 들어가는 질색팔색한 모습에 엄마 된 입장에서 울컥하셨던 거죠. 뭐 남편도 자기 엄마 오랜만에 봤다고 살짝 긴장 풀고서 저 안 도와준 거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말을 흐리고,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 분위기가 점차 살벌해져 가는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또 초를 치시더군요. 며느리가 결혼하고서 집들이 한번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야, 집들이 하러 와보니 기본적인 것도 없고 말이야, 응? 하며 오히려 저희 엄마를 보며 막 따져대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부엌 식탁 위에 놓여진 검은 봉다리 앞으로 가 봉지를 열곤, 기본적이란 게 술이에요? 한쪽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간 널널한 아드님 좀 슈퍼에 보내지 그러셨어요. 하고 이어 말대꾸를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니, 내 아들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더 보고 있겠다는데 그거 좀 며느리 시키면 어디 텄나요? 라고 쏘아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그간 쌓였던 게 많으셨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을 쳐다보다 고개를 드시고는, 여기 그쪽 아들 집 아니고 내 돈 들여 장만한 내 딸 집이야. 라고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질러대셨습니다. 한순간에 쌈딱들 싸움장이 된 듯 여기저기 두 어머니들이 눈을 부라리며 쏘아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지 뭐라 말을 못하고 씩씩대기만 하시다가 급기야 제대로 실수를 해버리셨어요. 글쎄, 거참, 며느리 밥 얻어먹으려다가 별지랄을 타격내. 아주 쌍으로 지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귀를 의심하며 지금 뭐라 그랬냐고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바닥에 내팽개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주 상견례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그래요? 하면서 이내 시어머니한테 구박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딸내미 좀 부려먹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요? 라며 급기야 제가 옆에서 들어도 거슬러 죽겠다는 말을 하며 저희 엄마를 계속 자극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주 모녀가 쌍으로 지랄이라니까 진짜? 하면서 못 나가겠다는 듯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는 들어 누워있는 시어머니 얼굴 위에다가 침을 퇴! 하고 뱉어버리셨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옆에서 당황한 시아버지와 남편이 더 큰 싸움 날까봐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막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직 분이 안 풀렸다며 기울어지는 집에 시집 보내며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줬는데, 시엄마란 년이 말썽이라며 제가 사온 그 봉다리 안에 백세주 2잔을 병째로 시어머니가 가족들 손에 잡혀서 있던 그 벽을 향해 쾅 던져버렸어요. 술이 산산조각 깨져가며 한 벽면 가득 튀겨버렸는데, 남편네 부모님은 완전 움찔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동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은 한 병까지 던질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셔서는 술병을 따면서 말씀하더라고요. 꼭 없는 것들이 생색내는 거 좋아해, 그치? 하면서 집들이에 며느리 부려먹는 것까지 다 하고 싶냐며 시어머니 앞에서 술을 한번 들이키더니 그대로 무슨 조선시대 때 목 베고 다니다 망나니까 칼에 술을 입에서 뱉어내는 것 마냥 하고 입안의 술을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확 뱉어버리셨답니다. 솔직히 부역대기 일을 몇 번 시킨 걸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도 같았지만, 그간 결혼 전부터 명품 렌탈부터 시작해 명품 한복에 하다 1년 내내 집들이 하란 독촉 전화에 급기야 목록까지 작성해서 며느리한테 요리시키는 맛들려 있던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는 감히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연히 저희 엄마의 귀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아들 앞에서 사돈한테 제대로 쪽팔린 걸 스물을 당한 후 이러다 지 아들까지 이혼당해 다 팽당하는 게 아닌가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옆에서 편을 안 들어주고 그나마 남편이 엄마, 오늘 그냥 얼른 집에 가. 라고 자신을 보내려고만 하자 아찔하셨던 건지 두 말 않고 제가 나지막히 건네는 수건에 얼굴을 쓱 닦으며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론 지금껏 소식 한 번 없으시고 제가 신경이 좀 쓰여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시네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며느리 어려워서 이제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겠다고 그냥 안 찾아와도 된다고 했대요. 덕분에 저는 평소에도 저희 엄마를 참 존경하며 살았지만 유부녀 되고 나서는 더더욱 저희 엄마의 강단있던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거의 신격으로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하마터면 제대로 당하고 살 뻔한 시집살이에서 완전 벗어났으니까요. 역시 딸 챙기는 건 세상에 우리 엄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